미래가 막막할 때, 뭐 하고 살지, 이럴 때? 며칠 전에 기업 홍보 부스들을 둘러봤는데 물리학과를 모집하는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2학년 때 듣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팩트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트랙을 수리과학으로 하고 있고 2트랙이 컴퓨터공학인 1호학번 손기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과를 1트랙으로 하고 있고 수학과를 2트랙으로 하고 있는 1학번 전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번이고 1트랙 물리학과, 2트랙 기계항공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트랙번이고 1트랙 물리학과, 2트랙 기계항공을 전공하고 있는 이은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과학부 화학과 그리고 물리학과 2트랙으로 재학 중인 1호학번 설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트랙은 화학, 2트랙으로는 생명과학을 하고 있는 17학번 백동현입니다. 네, 자연과학부는 다른 공학 관련 학부와는 다르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 자체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부입니다. sinh 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학과별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학문이죠. 네, 자연과학부라는 한 지붕 밑에 세 가족이 살고 있는 느낌이라 하나? 네, 수학과는 추상적이고 엄밀한 수학을 배우는 학과예요. 얼마나 추상적이냐면요. 어떤 수학자는 본인이 쓸모없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정도라고 해요. 화학과는 물질 그 자체의 성질 아니면 그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물리는 진짜 멋진 학문이에요. 가상세계를 설명하는 수학과는 다르게 물리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헤치는 학문이에요. 멋지지 않나요? 멋지지 않니?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그 수학 마지막 단원에 문제 푸는 방법 찾기라고 있는데 거기 문제가 좀 재밌는 퀴즈 같아서 그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된 건데 막상 그 해석학하고 집합론을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저한테 버겁더라고요. 제가 숙제를 밤새 하고 이제 집합론 1교시 시간에 딱 듣고 있는데 제가 졸고 있더라고요. 그때 딱 저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드랍해야겠다 하고 드랍하고 이 트랙으로 옮겼습니다. 발사 장면 보고 처음에 엄청 감명을 받았었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상대성 이론을 배우는데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이후로 천체물리를 전공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유니스트에 처음 들어와서 케미스트리 나잇이라는 행사를 참가하게 됐어요. 거기서 물리화학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화학을 하면서 동시에 이론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1트랙 화학 그리고 2트랙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하게 되면서 물리화학 계열로 진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화학이랑 2트랙 물리학을 선택했다고 했거든요. 네, 1년 하고 전과했습니다. 컴퓨터공학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통 석박사 과정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많이 해요. 거의 다 그렇죠. 근데 수학과 같은 경우는 학부 자체로 취업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요? 그거는 다른 자가부 학과들 개구리 만드는 거. 그 물리과랑 수학과, 화학과 전부 다 학부 취업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원래 학부 취업 자체가 다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학부 취업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달리 말하면 대부분은 대학원 가서 석박사를 가죠. 네. 네, 요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화학 전공자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석사랑 박사를 간다면은 자기가 대학원 때 전공했던 그 분야를 계속 살려서 취직을 하죠. 그래도 학부 취업에서 대부분 예시를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 모비스, 현대제철 이 세 군데를 갔다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꼭 기업뿐만 아니라 석박 졸업생의 경우 타 대학교의 교수나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고 있고 학부 졸업생의 경우에는 LG나 삼성 등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총 수학과는 20명인데 그중 한 분만이 취업을 하셨어요.
그 취업하신 분야도 전자 쪽이라서 뭔가 어떤 분야로 많이 간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대학원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러게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물리 되게 많은데. 되게 많죠. 그래서 저도 다 못 외우는데 그래서 여기 적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학과가 담당하는 IBS 센터는 총 2군데가 있고요. 하나는 저차원 소재를 연구하는 IBS CMCM, 그리고 물리학과와 생명과학과와 함께 연성물질 또는 생물물리를 연구하고 있는 IBS 센터 for Soft and Living Ma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연구 분야가 다양하네요. 아직 더 있습니다. 제 첫 번째로 플라즈마 빈물리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드리면은 이쪽 분야에서 하는 일들은 핵융합 물리, 그리고 천체 물리학, 또 빈물리학, 방사선 쪽 관련된 일을 하는, 그리고 또 가속기 물리학 그렇게 있고요. 연성물질 쪽에 가면은 일단 말 그대로 연성물질, 뭐 고분자라든지 액정, 그리고 물 같은 물질들을 다루는 연성물질을 연구하고,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복잡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도 계시고, 특이하게 생물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이 어떻게 진화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물리학 쪽에서는 컨덴스드 매들하고 응집 물질, 그래서 고체 물리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양자 물질,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그래핀 같은 거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탄소 화합물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 및 유기 태양전지, 그리고 단백질 또는 의약품 등을 다루는 유기화학 계열이 있고, 그다음 금속 기반으로 한 촉매 및 소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무기화학, 그리고 화학 반응 혹은 금속 결정 등의 물리학적 성질을 분석하거나 또는 컴퓨터로 계산하는 물리화학 분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편미분 방정식을 연구하는 랩이 있어요. 주로 이제 유체 방정식 관련된 편미분 방정식을 많이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하거나 아니면 노이즈를 없애거나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수학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주식과 관련된 여러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해서 분석하는 그런 랩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수론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이제 공적 시스템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랩이 있습니다. 후회예요? 뭐 딱히 저는 있어요. 새로운 개념 같은 걸 배울 때 이 개념이 왜 배우는지 그리고 어디다 쓰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은데 별로 그런 것들을 잘 못 봤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때마다 조금 후회가 되긴 했었어요. 기계과 같은 경우는 좀 숙제가 많아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많이 하는데, 이제 수학과 이틀을 가시면은 기계과는 그렇게 힘들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학과가 숙제도 꽤 많고 많이 어려워서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하죠. 네, 수학과. 그런데 과제 할 때 보면 가끔씩 문제 수가 많지는 않은데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진짜 현타가 와요. 실험 레포트 쓸 때 빼곤 후회할 일 없습니다. 맞아요. 학과 특성상 실험을 많이 하고 레포트도 많이 써야 되는데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그만큼 얻은 실전 경험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여자가 적긴 한데 적다고 마냥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저희 과에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 수업을 지금 1학기랑 지금 현재 듣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여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더 많이 챙겨주시고 수업 끝나면 뭐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그런 점에서는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리학과 전체 여자 톡방이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총 인원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엄청 환영받으실 것 같아요. 오해요? 제가 주변에 물리과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물어봐요. 뭐 진짜 물리과에
막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많냐, 진짜로 많냐, 뭐 아니면 흔히 말하는 그 물리 변태들이 많냐, 그거 다 물어봐요. 작업은 좀 뭐랄까 좀 괴짜들이 많죠? 저처럼? 응? 혼모느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물어보고 그게 근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있기만 한 정도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뭐 자연과학부 들어오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그런 편견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앞에서 취업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저희 안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요. 피해야 한다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과목이죠. 물리학 실험. 화학과 전공 과목 중에 분석화학과 생화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과목을 듣기 전에 먼저 유기화학 1과 2를 수강한 후 듣게 되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이거 완전 꿀팁! 아무래도 그냥 배우고 있는 내용인데 아직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 가지고 실험을 하고 하니까. 네, 사실 뭐 수학과 과목들을 골고루 듣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굳이 하나 꼽자면 집합론? 왜냐면 집합론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또 해석학 원에서 또 다르고 그것만 해도 수학과 과목 대부분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아, 현대대 수학은 좀 딱히 추천 안 합니다. 그 노력 대비 학점이 좀 별로. 우리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추천을 좀 해볼까? 아, 추천은 1학년 때 과목으로 되어 있는 유체 물리학을 한번 수강해 보길 추천해요. 제가 들으면서 되게 교수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 학점도 잘 주신 편이어서 되게 부담 없이 잘 들을 수 있었던 과목이어서. 상비본 방정식도 엄청 좋아요. 진짜 학점 완전 잘 주시고 교수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 완전 좋아요. 네, 맞아요. 전공 선택 과목 중에서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양자화학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수강생이 굉장히 적은 만큼 학부 과목에서 느낄 수 없는 재미를 맛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제가 저번 학기에 천체물리를 수강했었는데요. 실제로 듣는 인원이 7명에서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있는 두 강의에서 더 느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대신에 고전역학이나 현대물리학에서 천체물리에서 다루는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다루기 때문에 그거 천체물리를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울까 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랙을 선택할 때 제 생각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전공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만약 수학과하고 이제 1트랙하고 연관성이 깊다 하면은 이 트랙으로 수학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얼마만큼 수학과에 대해서 흥미가 있느냐. 만약 수학과에 흥미 있는데 1트랙과 연관성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수학과를 좋아한다면은 이제 그때 배웠던 수학과 과목들이 나중에 대학원 가서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이 트랙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 자연과학부 화학과 졸업생 중에서 77%가 조사에 응답해 주셨고요. 이 중 74%가 대학원 진학, 그리고 나머지 3%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보통 그리고 어느 대학원에 가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연구 인턴십 경험을 살려서 가는 쪽이 훨씬 더 대학원에 적응하기 쉬우니까 다대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저희가 연성물질 그쪽에 관련된 분야가 특화가 되어 있어요. 교수님도 5분이나 계시는데 그런 규모가 전국에 봐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IBS에서 첨단 연성물질 연구단이라는 연구단도 저희 학교에 있어서 그쪽과 연계를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물리화학과 교수님이 굉장히 비율이 많습니다. 타 학교 자연과학부에 비해서. 이 말인즉슨 내가 정말 화학의 이론을 파헤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화학과에 오시면 정말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이 되겠죠. 소맥 비율 잘 타는 사람이면 화학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닐 수도 있는 게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혼합 비율이라든지 그런 거, 네, 뭐 믿거나 말거나. 수학 증명을 보고 한 번이라도 와 이건 진짜 아름답다라고 느껴봤던 학생들? 그거 말고는 사실 네, 일반학 좋아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옥스토비를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뭐 옥스토비 이전에 뭐 다른 사람들의 일반학 책을 봤다던가. 좀 더 쉬운 판단법은요, 본인이 수학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미적 1, 2를 만약에 본인이 좋아했고 좀 더 엄밀하게 한번 이걸 배우고 싶다 이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리학과에는 이런 학생이 막 맞을 것 같아요. 우선은 물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물리에 대해서 약간 감이 있는 사람. 근데 그 두 가지를 판단하기에는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물리학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짜 수박이 겉핥기 정도만 배우기 때문에. 수학과는요, 용 잡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라고 해요. 일단 물리과는 간지나요. 진짜 간지나요. 돈보다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파헤치는 진정한 학문. 화학과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과목이라서 어느 과목에도 맞아 들어갈 만큼 굉장히 이 트랙이 다양해요. 그래서 다른 화학과 과목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과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과에서 화학과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리로 오시면 됩니다. 아, 그럼 지금 전과라고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전과도 당연히 환영하죠. 신입생, 전과생 모두 환영하는 화학과. 이게 용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갔는데 열심히 용 잡는 방법을 배워서 딱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에 용이 없는 거예요. F는 MA라든지 E는 MC 제곱 그런 것들을 일반 물리에서 그냥 식이 있다? 그런 식으로 배우는데 저희는 직접 유도를 해보면서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렇게 배우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발전했던 역사가 된다는 느낌? 그리고 물리과에 과방도 있어요. 과방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책상도 있고 이제 최근에 소파 두고 공기청정기도 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넣을 건데 그래서 물리과에 오면은 과 생활 하는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부 수학과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순수 수학이 좋다면 그쪽으로 계속 가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관심 있는 다른 분야가 있다면 요즘에 또 수학을 베이스로 하는 학문들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만 있다면 대학원을 그 과로 진학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학부 때 수학을 공부했던 게 그 백그라운드가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과는 꿈이다. 물리학과는 휘당이다. 화학과는 유니스트의 얼굴이다. 정말 재밌는데 차마 1트랙으로 하지 못한 꿈 같은 학과죠. 이공계의 학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다져야 하는 근본적인 학문을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식에서 보면 한식은 휘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휘당은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고 또 휘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찾잖아요. 맞아요. 찾는 사람은 적지만 없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학과가 바로 물리학과죠. 유니스트 뉴스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맞아요. 화학과는 학교에서 지원도 아주 빵빵하고요. 오시면 원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연과학부의 소개였습니다.